5월 18일 정치회의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5월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라고 했습니다. 국민 통합의 주춧돌이라고도 강조했는데요. 보수 정권에서 논란이 컸던 노래인 임을 위한 행진곡을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부르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5.18 유공자 유족들에게 기념식에 매년 오겠다고 말했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 임명으로 전국이 더욱 얼어붙었습니다. 한 장관은 오늘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부활시키고 이르면 오늘 검찰 인사를 단행하는 등 빠르게 움직이고 있죠. 민주당은 인사 막장 드라마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모레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 표결과도 연계시킬 분위기입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한덕수 후보자는 소통령을 위한 버리는 카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의 후원금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어제 성남FC 압수수색에 나섰죠. 대선 이후 이 위원장과 관련된 세 번째 압수수색인데요. 이 위원장은 경찰이 검찰의 행태를 따라한다며 사골도 적당히 우려먹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최근 당내에서 불거진 성비위 의혹에 대해선 성추행 문제를 따지면 국민의힘이 훨씬 심하다고 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많습니다.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정치부회의 문을 열겠습니다. 국가대표 정치뉴스쇼 정치회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신체커 박마커, 류 실장 조멘토 백반장, 박준혜 소통 역사 그리고 정치부회의 애청자 정의원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속보 실시간 반영하면서 열어놓고 회의를 진행하죠. 신체커 오랜만입니다. 네. 신체커 보고 싶다는 정의원분들이 꽤 많았어요. 제가 집에서 쓴 건 아니죠, 본인이? 그건 아니고 댓글을 좀 봤는데 혹시 네. 잘린 거 아니냐. 그런 글도 있었어요.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 저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얘기를 했어요. 잘리지 그게 않았습니다. 아니라고. 네. 오해하실까 봐. 그렇습니다. 자, 좋습니다. 지난주 저희가 바빴던 건 알죠? 그렇죠. 네, 좀 마음이 좀 불편했죠. 그렇죠. 네, 좋습니다. 자, 준비되는 대로 나가서 발제 준비하고요. 류 실장, 이번 주 금요일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찾잖아요. 조금 전에 구체적인 일정이 발표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실이 조금 전에 이제 브리핑을 했는데요. 내용을 좀 살펴보면 바이든 대통령이 금요일 오후에 우리나라에 도착을 해서 일요일 오후에 일본으로 떠난다고 합니다. 토요일에는 용산 집무실에서 90분간 한미 정상회담이 진행이 되고요. 공식 만찬에는 10대 기업 총수들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소식은 신체커가 아마 얘기할 겁니다. 네, 신체커가 그동안 정상회담 취재를 위해서 워싱턴에 가고 싶다고 여러 번 얘기했었잖아요. 주말에 이거 취재하라고 그러면 싫어하겠죠? 그건 제가 하겠습니다. 저도 좀 가고 싶어요. 알았습니다. 네. 해외 취재를 원했던 거겠죠? 네. 신체커가요. 자, 그나저나 어제 주민에서 다뤘던 내용인데 윤석열 대통령과 강용석 경기도지사 후보가 서로 전화통화를 했느냐 안 했느냐를 놓고 진실 공방을 벌였잖아요. 물론 윤 대통령이 직접 참여한 건 아니고 윤 대통령 측에서 이제 설명을 한 건데 오늘은 윤 대통령이 직접 입을 열었다는 거죠? 네, 오늘 이제 광주로 가는 KTX 기차 안에서 직접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국민의힘 의원들과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최근 전혀 통화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한 걸로 알려집니다. 사법연수원 동기이긴 하지만 교분이 없었고 또 과거에 특별하게 연락하고 지낸 사이도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건데요. 국장도 동기시잖아요. 네. 무슨 소리예요, 갑자기?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네. 자, 강용석 후보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간의 설전 역시 이제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따 톡쏘는 정치에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혜원의 뉴스픽 5부터 오늘의 정치부회의 출발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국가기념일이죠. 5.18 민주화운동 42주년입니다.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피로 지켜낸 5월 정신이야말로 국민 통합의 주춧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보수 대통령으로서 처음 선보인 행보들도 있었는데요. 관련 소식을 신혜원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네, 가정회의 시작을 알리는 코너 뉴스픽 5 신체커가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요. 5월을 드립니다. 그리고 용산회담, 방역보다 핵, 13일간의 열전과 전쟁과 영화로 꼽았습니다. 네, 제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5월도 절반을 훌쩍 넘겼습니다. 오늘이 5월 18일, 5.18 광주 민주화운동 42주년을 맞는 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국가 기념일이기도 합니다. 윤 대통령 광주로 향했습니다. 오늘 민주화의 성지 광주에서
여러분을 뵙습니다. 우리는 42년 전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피로써 지켜낸 5월의 항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네, 5.18 기념사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5월 정신과 통합이었습니다. 5월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이며 국민통합의 주춧돌이라고 했죠. 이 기념사를 7차례에 걸쳐 손질하며 직접 추가하고 강조한 대목입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는 우리 국민을 하나로 묶는 통합의 철학입니다. 그러므로 자유민주주의를 피로써 지켜낸 5월의 정신은 바로 국민통합의 주춧돌입니다. 네, 원고에는 없던 애드립도 덧붙였습니다. 사전에 배포된 원고는 5월 정신이 국민을 단결하게 하고 지켜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런 문장으로 끝을 맺는데요. 실제 연설에서는 다음에 이 문장이 추가됐습니다. 위기와 도전에서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유와 정의 그리고 진실을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는 광주 시민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모든 국민이 광주 시민이라는 말, 5.18을 특정 지역과 정치 세력의 전유물이 아닌 국민 통합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대통령의 철학이 담긴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자, 오늘 기념식에선 과거엔 보지 못한 첫 장면이 몇 차례 연출됐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이 특별 열차인데요. 보통 전용 헬기를 타고 이동하던 전례와 달리 KTX 특별 열차에 올라탔습니다. 대통령 전용 칸인 1호차, 그 뒤로는 참모진과 장관들이 탄 2호차, 또 국민의힘 지도부와 의원 100여 명이 탄 3호, 6호차까지 또 열차 절반이 정부 여당 인사를 싣고 광주로 달린 셈입니다. 대통령님이랑 의원님을 같이 KTX 타고 오셨는데 오늘 그 분위기 어떠셨나요? 한편으로는 설레고 또 한편으로는 이 대통령의 파격적인 어떤 행보에 대해 가지고 다들 놀라는 눈치였습니다. 앞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더 큰 통합 행보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첫 장면입니다. 바로 민주주의의 문인데요. 자, 후보 시절 유족회에 가로막혀 멀찍이서 묵념했던 것과는 달리 오늘은 5.18 국립민주묘지의 정문인 민주의 문으로 들어섰습니다. 민주의 문을 통과한 첫 번째 보수정부 대통령이 된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첫 장면은요. 10년 갈등의 종지부를 찍은 임을 위한 행진곡 재창입니다. 5.18을 상징하는 이 노래는 이명박 박근혜 보수 정권에서 재창이 아닌 합창 방식으로 불렸습니다. 이 재창은 모든 사람이 일제히, 합창은 원하는 사람만 따라서 부른다는 차이가 있죠. 자, 오늘 윤 대통령은 역시 보수 정부로는 사상 처음으로 국민의힘 의원들과 다 함께 손을 흔들며 노래를 재창했습니다. 정치권으로 초점을 옮겨보죠. 국민의힘은 기념식 전원 참석에 이어서 광주에서 선거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2주 앞으로 다가온 6일 지방선거 지원 차원인데요. 광주와 5.18은 민주당의 전유물이 아니란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5.18의 본질이 뭡니까? 자유민주주의입니다. 특정 정당의 저는 전유물이 아니다. 이렇게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여기서 부패와 비리가 싹트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흔한 복합 쇼핑몰 하나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민주당에서도 윤호중, 박지원 비대위원장 등 100여 명이 광주로 향했습니다.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참석을 환영한다면서도 일종의 견제 심리가 감지되는데요. 자칫 핵심 지지층인 호남 민심이 일부 흔들릴 수도 있다는 우려로 읽힙니다.
원래 국민의힘이 그 광주 학살 세력 후예지 않습니까? 민정당, 군사정권의 후예들인데 결국은 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잘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이 정당의 계보를 이해하지 못한 막말이라고 맞받았습니다. 우리는 김영삼 대통령이 물꼬를 트신 대로 5.18을 기념한다면서 이재명 후보의 국민 갈라치기가 얼마나 파행적인가라고 꼬집었습니다. 대선 때부터 그랬던 것처럼 지역의 일자리와 그리고 산업의 문제 그리고 발전의 문제를 놓고 당당히 민주당과 경쟁하고 싶고 민주당도 저희를 호남 지역에서 경쟁자로 인식해야 될 거다. 자, 두 번째 픽으로 가볼까요? 용산 회담입니다. 자,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모레 20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찾습니다. 22일에 일본으로 떠나기 전까지 매일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다고 하는데요.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조금 전 한미 정상회담 세부 일정을 공개했습니다. 회담의 의의는 역대 한국 대통령 취임 이후에 최단 기간 내에 개최되는 한미 정상회담이라는 것도 인수위원회 시기부터 미국 측과 실시간으로 협의를 진행해 왔기 때문에 현재 한두 가지 사안을 빼놓고는 공동선언문이라든지 양국이 토의해서 합의하고 또 이행할 내용들이 대부분 완성 단계에 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방한 이틀 차인 21일 바이든 대통령은 국립현충원 현충탑을 참배한 후에 오후 1시 30분 용산의 대통령실로 이동합니다. 용산 집무실 첫 정상회담의 셈인데요. 자, 기념 촬영 후에 이 북한 문제와 동아시아 연맹 협력을 논의할 소인수 정상회담을 갖고 이어서 인도태평양 협력 아젠다와 글로벌 이슈를 논의할 확대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강화하겠다라는 말을 여러 번 했습니다.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하겠습니다. 한미 정상이 차례로 모두 발언을 한 이후에 자유롭게 내외신 기자들의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동 기자회견까지 마친 후 만찬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함께합니다. 회담부터 만찬까지 모두 청와대가 아닌 새로운 장소에서 열리는 겁니다. 자,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한일 순방 목적이 꽤 명확합니다. 한국에 이어서 일본에서는 미일 정상회담과 대중국 안보협의체 쿼드 정상회의에도 참석하죠. 자, 뿐만 아니라 이 경제판 쿼드라고도 할 수 있는 대중국 경제협의체 IPEF의 공식 출범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ut we agree it is essential for us to step up economically in the region and to do it fast. We need a new model of economic engagement and trade. 자, IPEF, 인도태평양 이코노믹 경제 프레임워크의 준말입니다. 자, 미국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 우방국들과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만든 경제 협력체인데요. 일본과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그리고 우리나라가 참여할 예정입니다. IPEF가 우리나라가 참여하는 것은 이제 기정사실화 됐다고 봐야 되나요? 네, 지금 가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상회담에서 의제로 논의될 가능성이 많고요. 중국의 반발은 당연한 수순인데요. 왕이 외교부장이 박진 외교부 장관과의 첫 통화에서 한중 양국의 디커플링에 반대한다라는 입장 밝혔습니다. 양국이 신뢰와 호혜 협력을 기반으로 글로벌 산업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강조를 했습니다. 한국의 IPEF 참여에 대한 견제의 의미로 풀이됩니다. 中方愿同韩国新政府及各界携手努力，推动中韩战略合作伙伴关系与时俱进。 자, 세 번째 픽입니다. 방역보다 핵인데요. 자, 북한이 코로나 확산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도 핵실험에 대한 의지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최근에 위성 사진을 보면 풍계리 핵실험장 복구를 통한 7차 핵실험 준비가 끝나가는 모양새입니다. 앞서 전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앞두고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쏠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There's another great irony, or perhaps it's even a tragedy, in that even as the DPRK continues to refuse the donation of apparently much needed COVID vaccines, they continue to invest untold sums in ballistic missile and nuclear weapons programs. 북한 내 하루 감염자가 수십만 명씩 늘고 있습니다. 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버드나무 잎을 우려서 먹어라, 꿀차나 과일즙을 마시라는 민간요법까지 소개하고 나섰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위기 대응이 미숙했고 해이했다, 간부들을 강하게 질책했는데요. 이 세계보건기구는 북한에서 새로운 코로나 변이가 출현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습니다. 자, 네 번째 픽입니다. 13일간의 열전. 네, 내일부터 6일 지방선거 13일간의 공식 선거전에 돌입합니다. 2,000개가 넘는 선거구에 출마한 7,600여 명의 후보들이 치열한 승부를 펼칠 예정인데요. 가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힘을 싣느냐, 아니면 지방 권력을 통해서 견제하느냐, 어느 쪽에 힘이 실릴지가 핵심입니다. 이미 수도권에서는 오세훈 대 송영길, 또 김은혜 대 김동연 등 빅매치가 성사됐고요. 대선 주자들의 정치 생명을 건 한판 승부, 안철수, 이재명 후보가 등판한 보궐선거 열기도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다만 선거 관리만큼은 차갑고 냉정해야겠죠. 지난 대선 사전투표의 혼란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어제 취임한 노태학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이번 선거관리의 엄중함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다. 국민들의 소중한 한 표가 온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선거의 성공적인 관리에 우리 선거관리위원회의 명운이 달려 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우리 위원회의 문제점과 취약한 부분들도 드러났습니다. 뼈를 깎는 아픔으로 반성하고 고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자, 마지막 픽입니다. 전쟁과 영화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축소와 연기를 거듭했던 칸 영화제가 3년 만에 온전한 모습으로 다시 열렸습니다. 올해 중요 주제 중 하나가 전쟁인데요. 개막식에서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이 깜짝 연사로 등장했습니다. Les écrans du monde libre. Il nous faut un nouveau Chaplin qui prouvera que de nos jours, aujourd'hui, le cinéma n'est pas muet et les dictateurs mourront. Enfin, nous devons gagner dans cette victoire et nous avons besoin de cinéma qui assurera cette fin. 찰리 채플린의 대표작 위대한 독재자의 대사를 인용하면서 영화계의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관중석에선 기립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자, 올해 칸 영화제에는 한국 영화 5편이 초청됐는데요. 배우 이정재의 감독 데뷔작 헌트를 포함해서 박찬욱 감독의 신작 헤어질 결심, 또 일본의 거장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첫 한국어 영화 브로커도 있습니다. 주연을 맡은 송강호 배우에게 나무주연상을 안길지도 주목됩니다. This year you have a lot of Asian cinema, particularly Korean cinema. First Korean language film. It stars the star of Parasite, Song Kang-ho. 네, 오늘의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 꼽죠. 뉴스픽 5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42주년 기념식에 참석했습니다. 5월 정신과 국민 통합을 강조했죠. 아까 이제 신체코가 이제 영상으로 소개를 했지만 보수 진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 보여주는 그런 장면들이 많았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국무위원 그리고 대통령실 참모, 국민의힘 의원들과 다 함께 KTX 특별 열차를 타고 기념식이 열리는 광주로 이동을 했습니다. 전용 헬기가 아니고 KTX를 타고 또 참모진 그리고 100여 명에 달하는 국민의힘 의원들까지 함께 이제 기차를 타고 이동하는 모습이었는데요. 5.18에 관해서는 통합 행보를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현장에 도착해서는 보수 진영 최초로 5.18 묘역 정문인 민주의 문을 통해서 입장을 했습니다. 후보 시절인 지난해 11월에는 이른바 전두환 옹호 발언 논란에 대해서 사과하기 위해서 묘역을 찾았다가 사과문만 낭독한 뒤에 발걸음을 돌렸었고요. 지난 2월에도 추모탑 앞에서만 추모를 했죠. 오늘은 정문인 민주의 문을 통해서 입장을 한 겁니다. 5월 정신은 보편적 가치의 회복이고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 그 자체입니다.
그 정신은 우리 모두의 것이고 대한민국의 귀중한 자산입니다. 기념사 전체를 아우르는 주제는 이 5월 정신과 통합이었습니다. 지난 취임사에서 통합 언급이 없었다는 지적이 일부 있었는데 이번엔 아예 통합이란 메시지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기념사를 7차례 손질하면서 이 자유민주주의는 통합의 철학, 5월 정신은 통합의 주춧돌이라는 표현을 직접 추가했다고 합니다. 자, 임을 위한 행진곡을 다 함께 부르는 장면이 인상적이었는데 재창 형식이었죠, 신채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임을 위한 행진곡 재창 여부가 매해 기념식마다 좀 논란이 되고 했던 이슈인데요. 네. 원래는 기념식 공식 식순에서 재창을 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다 같이 따라 불러야 하는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이 전원이 다 부르는 재창이 아니라 개인이 선택에 따라서 따라 부를지 말지를 정하는 합창 형식으로 불렀었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 때는 문 대통령의 지시로 다시 재창으로 바뀌었었고요. 오늘 윤석열 대통령 보수 정권에서는 처음으로 이 재창을 했습니다. 아예 이 노래의 악보를 사전에 배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맞아요. 열차 안에서 악보를 나눠줬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고요. 자, 좀 다른 얘기지만 오늘 이제 윤석열 대통령 5.18 기념사가 사전 유출됐다는 또 그런 일부 논란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집무실에서 그 연설문을 고치는 모습하고 또 테이블 위에 그 연설문이 클로즈업되는 이제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집무실이라는 장소가 이제 사진 촬영이 금지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보안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는 그런 논란이 좀 있었고요. 관련해서 이제 조금 전에 나온 보도를 보니까 대통령실 측에서는 이제 그동안 이제 경위 확인을 하고 있다라고 오전에 얘기를 했었는데 대통령실 관계자 멘트로 이제 보도가 된 걸 보니까요. 국민과의 소통 차원이었고 국민들이 그 신선하게 평가할 것으로 일단 기대하고 있다. 뭐 이런 해석을 내놨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제 민주당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권 논란은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 오랜만에 신채커가 고른 원픽은 뭘까요? 네, 오늘의 원픽입니다. 윤 대통령 5월 정신은 국민 통합의 주춧돌입니다. 어제 저희가 속보로 전했던 내용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장관 임명을 단행했죠. 한 장관은 1호 지시로 추미애 전 장관이 없앤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오늘 부활시켰습니다. 검찰 친정체제 재편도 곧 이루어질 거란 얘기가 나오고 있죠. 민주당은 야당에 대한 선전포고다, 협치는 물 건너갔다 강하게 반박했는데요. 한덕수 총리 후보자 부결 카드도 고심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을 국회 상황실에서 짚어봅니다. 잘 아시다시피 법무부의 영문 명칭은 미니스트리 오브 저스티스입니다. 우리 잊지 맙시다. 법무부에 근무한 우리는 항상 시스템 안에서 정의에 이르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으로 윤석열 정부 새 내각이 거의 완성이 됐습니다. 18개 부처 중에서 단 2곳을 빼고요. 이 16곳 장관을 모두 임명을 한 건데요. 이 중 민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한 사람들, 한동훈, 원희룡, 박진 장관을 비롯해서 6명입니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는 20일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죠. 정호영 후보자는 임명이 보류된 상태고요. 김인철 후보자의 사태로 공석이 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새 인물을 찾는 중이라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오늘이 9일째죠. 1기 내각 구성 완료까지 이명박 정부는 18일이 걸렸는데 박근혜, 문재인 정부는 더 오래 걸렸던 점을 감안하면 이 윤석열 정부 내각 구성 현재까지 느린 편은 아닌데요. 좋아, 빠르게 가! 네, 한동훈 장관 임명을 두고서 이 국민의힘은 더 이상 새 정부의 발목을 잡지 말라고 했고요. 민주당은 협치 시정 연설 하루 뒤에 임명을 강행한 점을 들어서 선전포고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오늘 한동훈 장관을 전격적으로 임명한 것은 더 이상 이 문제로 국정 운영에 발목을 잡혀서는 안 된다라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더 이상 갈 길 바쁜 새 정부의 출범을 방해하는 것은 국민들께서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제 말로는 협치를 말하면서 뒤로는 독선을 하겠다는 의도가 너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았나. 한동훈 후보 임명에 대해서는 정말 누가 봐도 검찰공화국을 만들겠다. 이런 식의 그런 의도가 담겨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고. 네, 한동훈 장관 임명은 어제 여가부 김현숙 장관 임명과 함께 어제 오후 5시에 발표가 됐습니다. 한 장관의 취임식은 발표 1시간 반 후인 오후 6시 반에
이렇게 일사천리로 진행이 됐는데요. 취임식에 앞서서 한 장관은 국립현충원을 참배를 했는데 방명록에는 호국 영령들의 용기와 헌신을 이어가겠다라고 썼습니다. 전임 박범계 장관은 호국 영령이 도우사 검찰개혁 이루겠다 이렇게 썼었는데 메시지 차이가 분명해 보이죠. 한동훈 장관의 취임 1호 지시는 여의도 저승사자라고 불렸던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의 부활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즉시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다시 출범시키는 것으로 그 첫 발을 떼겠습니다. 서민 다중에게 피해를 주는 범법자들은 지은 죄에 맞는 책임을 지게 될 겁니다. 다시 룰이 지켜질 것이라는 믿음을 시장 참여자들에게 줄 것입니다. 네, 장관 지시 하루 만인 오늘 바로 이 합수단은 서울 남부지검에 새로 출범을 했는데요. 기존 총 46명 규모에서 검사 2명을 증원하고 검찰 수사관 또 파견 직원을 검사실에 배치하는 등 직접 수사 지원 기능을 강화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증권금융범죄 수사단 전문성이 쌓여야 할 수 있는 좀 어렵고 규모가 큰 수사들을 담당해 왔다고 하는데요. 추미애 장관 시절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조직을 전면 폐지했습니다. 한동훈 장관 1호 지시로 이 합수단 부활을 시킨 것은 검찰의 직접 수사를 강화하는 동시에 전 정부의 흔적 지우기로 풀이가 됩니다. 증권범죄의 포청천이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범죄 부패의 온상 이미 드러나 버렸습니다. 2015년에 검찰 수사관이 각종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해서 구속돼서 파면되었습니다. 최근 김봉현 마찬가지로 검사 향응 제공 뿐만 아니라 그 액수는 상상할 수 없는 액수, 상식적이지 않은 액수였고요. 네, 한 장관은 그리고 이 국민이 원하는 진짜 검찰 개혁을 하겠다. 검찰이 수사권을 이양한 중대범죄 대응 공백을 최소화하고 형사 사법 체계를 바로 세우겠다고 했는데요. 이른바 검수 완박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겠다. 이걸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진짜 형사사법 시스템의 개혁은 사회적 강자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 공정한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검찰의 일은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이고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할 사람은 오직 범죄자뿐입니다. 네, 한 장관의 취임으로 검찰 인사도 속도를 낼 듯한데요. 이르면 오늘 인사가 있을 거라는 보도 나왔지만 아직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검수완박 국면 이후에 검찰 수뇌부 공백이 많은 상태인데요. 이른바 윤석열, 한동훈 사단의 친정체제로 재편될지 여부가 관심입니다. 화마평에 오르는 인물들을 좀 살펴보면요. 일단 서울중앙지검장에는 조국 전 장관 수사를 담당했던 송경호 검사가 유력하다 보도가 나왔습니다. 2017년 윤석열 당시 중앙지검장 시절에 중앙지검 특수 2부장이었는데요. 이후에 중앙지검 3차장으로서 조국 수사를 담당했었던 사람이죠. 또 검찰총장 직무를 대행한 대검 차장검사로는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대검에서 같이 근무했던 이원석 제주지검장이 거론이 됩니다. 법무부 검찰국장으로는 국정농단 특검팀에서 역시 윤 대통령과 함께 일했던 신자용 서울고검 송무부장 이름이 나오는데요. 중앙지검에서도 호흡을 맞춘 바가 있습니다. 서울고검장으로 거론되는 이두봉 인천지검장까지 모두 이 추미애 박범계 장관 때 한직으로 물러났었던 특수통 윤석열 사단 검사들입니다. 반면 박범계 전 장관의 고등학교 후배인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사의를 표명했는데요. 지난 정부에서 요직을 차지했던 검사들의 거취 변화가 있을지 관심을 모이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한동훈 장관 취임 직전 법무부에 파견된 검사들을 원대 복귀시켰는데 여기에는 디지털 성범죄 TF 단장을 맡았던 서지현 검사도 포함이 됐습니다. 서 검사는 모욕감을 느꼈다면서 사표를 냈는데요. 민주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검찰 독재의 첫 희생양이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정말 이 검찰 독재, 이 검찰 공화국의 그런 출발이 되는 게 아닌가 한 가까운 마음이 들어서 이제 더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자타공인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인 한동훈 장관 임명, 여론이 반으로 갈릴 거라는 건 예상됐던 일이죠. 여권 지지자들은 임명을 환영했습니다. 일단 지금 이 사진 한번 보시죠.
이렇게 꽃바구니들이 계단 위에 줄지어 놓여 있는 모습인데요. 여기가 바로 과천 법무부 청사 앞입니다. 한 장관의 취임을 축하하는 꽃바구니들인데요. 아마도 여권 지지자들이 갖다 놓은 듯하죠. 과거 윤석열 검찰총장 그리고 추미애 법무장관 시절에도 지지자들의 화환과 꽃바구니 줄이었던 모습들이 보였었습니다. 여기에 한동훈 장관 취임식 동영상 조회수가 100만 뷰를 넘겼는데요. 한동훈 현상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한동훈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아, 이 사람이 참 신원섭판이라고 하나? 이제 뭐 외모나 언변이라든지 그리고 자기 이제 그 업무에 대한 전문성 같은 깔끔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로만 듣던 한동훈인데 직접 보니까 뛰어나네가 있는 것이고. 네, 민주당은 한 장관의 임명으로 협치는 물 건너갔다 이런 입장인데요. 일각에서는 갓 임명한 장관 해임 건의를 하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합리적인 성향의 정치 원로로 꼽히죠. 민주당 출신의 문희상 전 국회의장도 한 장관의 인사만큼은 최악이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두고두고 문제가 될 인사라고 했습니다. 공정과 상식이라 하면서 가장 친한 측근 검찰 출신 그리고 제1 야당이 제일 기피하는 인물 그리고 누가 봐도 측근 인사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인사를 법무부 장관에 둔다는 것은 이건 난 최악의 인사라고 생각해. 약 올리는 것 같은 그런 식으로 하면 협치는 망가진단 말이에요. 네, 한 후보자 임명이 강행됐던 건 민주당이 청문회에서 한방은커녕 실수를 연발하면서 오히려 실점을 했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왔죠. 민주당은 이 청문회 부실과 장관 임명 별개로 봐달라고 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이런 요구를 일축했습니다. 네, 저희가 인사청문회를 조금 부실하게 부족하게 검증했다라는 것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도덕적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것이 국민적 기준에 맞냐 이거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거는 시험 망치고 난 다음에 재시험 요구하신 거랑 똑같습니다. 네, 민주당 입장에서 남은 카드는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 문제입니다. 청문위원들이 견지하고 있는 이 부결 입장에 힘이 더 실릴 수 있다는 건데요. 당론으로 부결을 할지 아니면 자유표결에 맡길지는 20일 본회의 표결 직전 의원총회에서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일단은 책임 총리로서 이 한덕수 총리 후보자 중요도로 따지면 한동훈 장관에 밀린 것 아니냐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조차도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렇게 중요한 카드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을 저는 받고 있거든요. 누구보다 중요했던 사람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었겠죠. 네, 다만 당내에서는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발목 잡기다 이런 프레임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의 추이를 잘 살피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동훈 장관 임명에 쓴소리를 했던 문희상 전 의장도 첫 총리를 너무 정치, 전략적으로만 생각하지 말라 이런 말을 했는데요.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 역시 총리 인준의 길을 열어주는 걸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국민 눈높이에 안 맞고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부 출범 초기이니 기회를 열어주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네, 이제 남은 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임명 문제인데요.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임명에 부정적인 기류가 강한데 윤석열 대통령은 일단 결정을 미뤄놓은 상태입니다. 관련 소식 들어가서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결국 임명된 한동훈 장관, 검찰 친정체제 개편 이어지나 민주당 한덕수 총리 부결 카드 만지자. 오늘 검찰 고위급 인사가 일부 있을 거라는 전망이 많았는데 아직까지는 발표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부의 중간에 속보가 나오면 저희가 반영하는 걸로 하고요. 아까 이제 류 실장이 서지현 검사 사표 얘기를 다뤘잖아요. 민주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검찰 독재 출발이다 이런 또 비판 코멘트도 했었는데 조금 전에 이제 막 들어온 이제 속보를 보니까 법무부 디지털 성범죄 대응 전문위원회 자문위원회 소속 위원 17명이 일괄 사표를 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총 22명 중에 17명이 이제 사퇴를 했다는 거고요. 그 법무부 장관은 서지현 검사가 두렵냐라는 뭐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상의 없이 인사를 한 것은 법무부를 이제 나가라고 이제 통보를 일방적으로 했다는 이제 그런 주장을 폈고요. 자, 아무튼 이제 서지현 검사 사표 이후에도 또 몇 가지 논란이 좀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네요. 한동훈 장관 임명 이후에 정치권 후폭풍이 아주 크죠. 특히 이제 모레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과도 상당히 좀 밀접하게 연결된 문제로 보이는데
정호영 후보자 얘기 이제 마지막에 이제 류 실장이 했지만 속 들어가는데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당 내에서도 반대 기류가 강합니다. 이 민주당이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 문제를 놓고 고민을 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응할 카드로 좀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이고요. 이 정 후보자의 임명은 이 다가올 지방선거를 고려했을 때도 좀 악재인 측면이 있습니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나라면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선을 그었고요. 또 국민의힘 차원에서는 정 후보자의 상황이 명확하게 범죄나 불법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지만 국민 정서상 임명이 녹록지 않다는 입장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고 했습니다. 의혹이라고는 이게 팩트로 안 나오더라도 국민 정서라고 정서가 기저에 어떻게 깔려서 돌아가고 있는지 이러한 판단들도 함께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민주당은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임명 선전포고다 이러면서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이걸 이유로 해서 만약에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을 부결시키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정 후보자를 임명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인준이 부결과 상관없이 윤 대통령이 정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윤 대통령이 먼저 정 후보자를 지명 철회하더라도 민주당이 한 후보자를 부결시킬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결국 변수는 지방선거를 앞둔 양측의 눈치 게임이라고 볼 수 있을 듯합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정 후보자는 이미 카드로서의 기능을 잃었다 이런 판단을 하면서 한덕수 총리 후보자 역시 한동훈 장관의 들러리였냐 이렇게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총리 인준은 당초 안중에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덕수 총리 후보는 벌써 소통령으로 불리는 한동훈 장관의 임명을 위해 버리는 카드였다는 소문이 무성하더니 결국 사실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네. 자,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 문제는 저희가 이제 속보를 계속해서 챙겨보도록 하고요. 모레니까요. 자, 그동안 또 변화가 있을지 모르니까요. 류 실장이 취재를 좀 잘해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동훈 장관 외에도 민주당 동의 없이 임명된 장관들이 더 있잖아요. 어제 호된 신고식을 치렀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국회 국토회의가 열렸는데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처음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의원들이 반발을 하고 퇴장을 하면서 파행이 됐는데요. 민주당 의원들은 동의 없이 임명된 원장관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당시 장면 직접 보시죠. 정책적 전문성도 없고 상대당을 정치적으로 폄훼하고 거친 언행을 일삼고 정무보고서 채택조차 되지 않은 원희룡 후보자를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인사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청문회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주신 고견들을 가슴에 새기고 국토교통부 장관으로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원장관이 인사말을 하는 도중에 민주당 의원들이 모두 일어서서 나갔는데요. 왜 말을 안 듣고 있네요. 네, 듣지 않고 그냥 나가는 거죠. 나갔습니다. 네. 예. 이후 다시 회의가 속개됐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관련 질의를 장관 대신 차관에게만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희룡 장관은 없는 사람 취급을 했군요. 네, 자, 좋습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결국 임명된 한동훈 검찰 친정체제 개편 이어지나 민주당 한덕수 부결 카드 만지작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오늘 하루 눈길을 끄는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 백다희의 해시태그입니다. 오늘의 소식들 먼저 해시태그로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해시태그는 폐륜 범죄인데요. 가정의 달인 5월에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60대 어머니를 폭행하고 학대한 30대 부부에게 실형이 선고된 건데요. 이들은 친모인 A씨가 결혼을 축하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어왔다고 합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자신들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친모 A씨에게 폭언을 하며 발과 주먹으로 수차례 폭행했습니다. 또 뜨거운 물을 붓거나 물이 담긴 욕조에 머리를 집어넣는 등의 학대도 저질렀는데요. 이로 인해 A씨는 늑골 골절과 화상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재판부는 존속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들에게 각각 징역 10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의 해시태그는 밀려난 변압기입니다. 영화 아저씨로 이름을 알린 배우 김세론 씨가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오늘 오전 8시쯤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운전을 하다가 가드레일과 가로수 등을 수차례 들이받았습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는데요. 경찰은 비틀거리며 운전하는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여러 차례 받고 현장에 출동했고 단속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측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김 씨가 사고 당시 변압기를 들이받으면서 오전에 출근길도 혼잡을 빚었다고 하는데요. 신호등이 정전되거나 주변 가게들도 카드 결제가 되지 않는 등의 불편을 겪었다고 합니다. 네, 마지막 소식의 해시태그는 UFO 청문회입니다. 네, 미국 의회에서 50년 만에 미확인 비행물체 UFO에 대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미군은 UFO 대신 미확인 비행 현상 UAP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번 청문회에서 미군은 이 같은 미확인 비행 현상 사례가 모두 400건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는 드론과 같은 항공 장비의 증가 때문이라고 분석했는데요. 또 미군은 미확인 물체와 교신을 시도하지 않았고 교신 신호를 받은 적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반세기 만에 열린 UFO 청문회지만 미확인 비행 현상이 증가했다는 것 외에는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는데요. 당분간 UFO를 둘러싼 의문과 주장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백다이의 해시태그였습니다. 네, 백반장 수고 많았고요. 다음은 조익신 멘토의 톡 쏘는 정치로 가겠습니다. 정치권이 성비비 논란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선 박완주 의원의 성폭력 의혹이 불거진 데 이어서 정의당에선 강민진 전 청년정의당 대표가 성폭력을 2차례 당했다고 직접 폭로를 했죠. 대통령실도 윤재순 총무비서관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을 조익신 멘토가 정리했습니다. 성폭력 의혹으로 민주당에서 제명된 박완주 의원. 민주당이 어제 징계안도 국회 윤리특위에 제출을 했죠.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은 강력한 처벌 의지를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의원직 박탈까지 정말 이제 속전속결로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고 이런 성폭력 행위 그 자체는 물론이고 뭐 은폐 시도나 2차 가해도 철저하게 징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완주 의원은 어떤 희생과 고통이 있더라도 아닌 것은 아니다 라면서 혐의를 부인했는데요. 박지원 위원장은 당의 판단을 믿어달라 일축을 했습니다. 조금 지도부를 신뢰를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제명 결정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만큼 명백한 증거 그리고 이제 정황 그리고 이제 진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한 것이고요. 일부에선 왜 하필 선거를 앞둔 지금 문제를 키우느냐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죠. 박 위원장에게 욕설을 퍼붓는 일부 지지자들도 있었는데요. 너 정신 차려! 야, 윤호중! 야, 윤호중! 네가 무슨 자격이야, 그러면! 네가 위원장하지 마! 위원장이니까 밥이 쳐 들어가! 사과 좀 하지 마! 비대위에 칠! 네가 무슨 비대위원장이야, 네가! 박 위원장의 입장은 단호했습니다. 선거 때문에 진실을 감춘다면 그 역시 2차 가해라는 겁니다. 이거를 왜 지금 터트리냐, 이거를 왜 지금 조사를 하냐, 왜 이거를 지금 사과를 하냐라는 비판도 있는 게 맞긴 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뭐 선거를 앞두고 있으니까 피해자 보고 참아라라고 하는 것은 그게 그야말로 2차 가해인 것이거든요. 박완주 의원의 징계안 처리, 성폭력은 엄벌하겠다는 민주당의 진정성을 가늠할 척도가 될 듯 싶은데요. 박 위원장이 이야기한 대로 속전속결 처리가 가능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윤리특위는 지난 2020년에 올라온 징계안도 아직 처리를 못하고 있죠. 어찌 보면 안 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지난 2월 윤리특위의 마지막 속기록입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의원들의 징계 논의, 시작 시간 15시 39분, 끝난 시간 15시 43분. 딱 4분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은 이랬습니다. 원위원장 생각은 피징계자들이 소위에 출석해서 변명을 할 기회를 달라 그러면 그때 신문도 함께 변명을 듣고 나서
신문 절차도 함께 진행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두 분 간사님 같이 협의해서 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는 정해지는 대로 추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사협의를 도대체 몇 달째 하고 있는 걸까요? 더욱이 김진표 윤리특위위원장 국회의장직에 도전을 한 상태죠. 경선을 앞두고 민감한 사안을 굳이 다룰 생각이 있을까 싶습니다. 하던 대로 손 놓고 있으면 될 일을 말입니다. 유명무실한 윤리특위, 그래도 수당과 회의비는 받아갔겠죠? 정의당도 당내에서 성폭력 의혹이 불거졌죠. 청년정의당 강민진 전 대표가 성폭력을 당했다 폭로를 한 건데요. 지난해 11월 당내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당 지도부가 이를 묵살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정의당은 성폭력 자체가 없었다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문제 제기를 했던 당사자가 이 건을 성추행 사건으로 볼 수는 없지만 그 좀 태도의 문제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 평등한 조직 문화 차원에서 그런 조치를 요구한 바가 있기 때문에 성폭력, 성추행, 청결혼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 있었을 뿐이라며 당시 강 전 대표도 성추행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강 전 대표는 즉각 반박을 했는데요. 성추행이 아니라면 왜 굳이 당에 문제를 제기했겠느냐 반문을 했습니다. 당이 2차 가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회의 자리에서 제가 성폭력이라는 용어를 쓰진 않았지만 허벅지에 접촉한 행위를 비롯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을 드렸는데 성폭력이 아니게 되는 것인지. 정의당은 사건을 은폐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죠. 절차에 따라 사건을 마무리했다는 겁니다. 이 역시 강 전 대표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강요받았다 사과를 그건 사실관계가 다릅니다. 먼저 그렇게 처리하자고 제안한 거거든요. 그래서 요구한 대로 처리를 한 겁니다. 회의가 다 끝나고 논쟁 없이 무리 없이 끝났고요. 외부의 발언에 각별히 주의를 당부했다. 제가 먼저 나는 사과만 받고 끝낼 거예요 라고 한 것이 아니고 가해자에게 엄중 경고하겠다. 그래서 여기 있는 그 누구도 발설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저 또한 앞으로도 영원히 이야기하지 말라는 뜻으로 받아들였고요. 강 전 대표는 갑질 논란으로 청년정의당 대표직에서 물러났죠. 이 일을 계기로 또 다른 성폭력도 당했다 폭로를 한 상태입니다. 저의 취약한 위치를 바탕으로 성폭력이 일어났었던 거예요. 당신을 도와줄 사람은 나밖에 없다는 식으로 저희 동의 없이 저희 신체 여러 곳을 추행을 했고요. 성폭력 사건으로 당 대표가 물러나는 사태까지 겪었던 정의당. 그럼에도 또다시 성비위가 잇따라 불거진 상황이죠. 지금 정의당이 피해자와 진실 공방을 벌일 때인가 싶습니다.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우선이 아닐까요? 대통령실도 성폭력 논란으로 시끄럽습니다. 윤재순 총무비서관, 검찰 재직 시절 성비위 문제로 2차례에 걸쳐 징계를 받았죠. 새 정부 들어 처음으로 열린 국회 운영위는 윤 비서관의 청문회장을 방불케 했는데요. 대통령실을 책임지고 있죠.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윤 비서관의 과거 언행이 부적절했다 인정을 했습니다. 러브샷을 하려면 옷을 벗고 오라. 속옷은 입고 다니는 거냐? 라는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데요. 윤 비서관도 직접 사과를 했는데요. 이유는 국민들이 느낄 불쾌감이었습니다. 불쾌감을 느꼈다면 그거는 당연히 제가 사과를 드려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먼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사과는 성폭력을 당한 당사자에게 먼저 해야겠죠. 윤 비서관은 조금 억울하다는 듯 문제가 됐던 당시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그때 소위 말하는
그 생일빵이라는 거를 처음 제가 당해봤습니다. 그럼 생일 뭐 해줄까 그래서 뽀뽀해주라 라고 화가 나서 했던 말은 맞습니다. 그래서 버리다 하고 갔던 것이고요. 화가 나서 뽀뽀를 했더라. 이게 정상 참작이 된다고 생각한 건 아니겠죠. 민주당은 대통령실에 윤 비서관의 경질을 요구했는데요. 김 실장은 이미 대가를 치렀다 일축을 했습니다. 그런 행위에 대해서는 이미 대가라 그럴까요? 그걸 다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버젓이 1급 비서관을 발퇴하고 사퇴는 없다라고 항변하는 것이 도대체 우리 대통령실이 단체로 도덕 불감증에 빠진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탁현민 전 청와대 비서관을 소환해 방어에 나섰는데요. 몸을 기억하게 만드는 여자, 등등 이런 여자랑 하고 싶다는 거죠. 탁 전 비서관이 경질되거나 사퇴하지 않았습니다. 청와대에서 주요 행사들을 기획하고 주도하는 역할을 했죠. 당시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도 경질을 요구했었다는 건 안 비밀입니다. 탁현민 씨 해임하는 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네,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결국은 내로남불이란 거겠죠. 우리 정치권을 또다시 뒤흔든 성폭력 논란. 아직도 정신들을 차리지 못한 걸까요? 오늘의 톡소는 한마디 이렇게 정리합니다. 네. 자,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고 내일부터 이제 공식 선거운동도 시작이 됩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좀 이제 복잡하게 얽혀 있는 그런 상황이고 대신 이제 아까 이제 박지원 비대위원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빠르게 조사를 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다만 민주당에서는 이제 최강욱 의원의 땡땡이 발언 논란도 있었는데 그건 너무 속도가 늦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온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민주당 윤리심판원에 이제 회부가 돼 조사가 진행 중인데요. 아직 그 결과가 발표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이 점을 문제 삼고 나섰죠. 이유동 대변인은 민주당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라고 날을 세웠는데요. 이에 대해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오늘 입장을 밝혔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지금 당내에 접수되어 있는 최강욱 의원 건을 비롯해서 이제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무관용 원칙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 셈인데 지금 아까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 공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했잖아요. 민주당에서는 한편으로 또 반격을 했죠. 이제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은 국민의힘은 그럴 비판을 할 자격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그렇습니다.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이 직접 나섰는데요. 민주당이 잘못을 했지만 국민의힘이 비판을 할 자격이 없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이준석 대표를 정조준했는데요. 민주당 당대표가 만약에 이 성상납 의혹을 받았다는 구체적인 근거가 제시가 됐다면 민주당은 해체됐을 거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국민들께서 비판하는 것은 병응하기 100% 받아야 되고 책임져야 되는데 최소한 성상납 의혹받는 여당 대표, 또 성추행, 또 성희롱 지나가는 부부를 성희롱했던 그런 여당의 대표, 원내대표 이런 분들이 할 얘기는 최소한 아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권성동 원내대표 얘기까지 언급을 했군요. 그나저나 이제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의혹을 비판을 했잖아요. 근데 그 문제를 처음 제기했던 곳이 이제 가세연이잖아요. 가로세로연구소의 이제 강용석 후보인데 경기지사 후보인데 강 후보가 이준석 대표를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강용석 후보가 이준석 대표를 겨냥해서 이 성상납뿐 아니라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를 팔아서 현금과 선물, 또 향응 등 4천만 원가량을 수수했다고도 주장을 했습니다. 범죄자 이준석은 당장 사퇴하라 요구하기도 했는데요. 앞서 강 후보 경기지사 출마 과정에서 이 대표의 구속을 확신한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성상납 의혹에 더해서 이제 뇌물수수 의혹까지 이제 강용석 변호사, 강용석 후보가 이제 문제 제기를 한 셈인데 이준석 대표를 이렇게 좀 공격하고 나선 이유는 뭐예요?
일단 이 강용석 후보가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에게 경기지사 단일화를 제안한 상태입니다. 그렇죠. 네. 이걸 이제 이준석 대표가 일축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반격 차원으로 좀 보이고요. 이준석 대표는 단일화라는 용어 자체가 부적절하다. 여당 입장에서 대통령에게 선거 개입 의혹을 제기하는 세력과의 단일화는 검토할 이유가 없다고 딱 잘랐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는 박근혜 씨를 팔았다는 강용석 후보의 주장도 고스란히 되돌려줬는데요. 어제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강용석 후보의 통화 사실을 부인하면서 통화 사실이 있었다면 통화 기록을 공개해달라 이렇게 강 후보에게 요구를 했죠. 이 내용이 담긴 기사를 공유하면서 전직 대통령 팔이 현직 대통령 팔고 그게 업인 사람들 아니겠냐라고 꼬집었습니다. 네, 이준석 대표와 강용석 후보 간의 설전이 점점 더 뜨거워지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나 조금 전에 잠깐 언급은 됐지만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강용석 후보 그 단일화 얘기하면서도 저희가 그 얘기를 했는데 그 통화를 했느냐 안 했느냐, 전화 통화를 실제로 했느냐 안 했느냐 진실 공방이 벌어졌잖아요. 강용석 후보는 뭐 본인의 입장이 맞다는 거죠? 네, 제가 어제도 좀 전해드렸지만요. 이제 통화는 분명히 했었다라는 입장입니다. 지난 6일에 이제 통화를 했었다라고 이제 아예 못을 박았었는데 다만 그 당초 통화 기록이 남아 있었다고 했다가 지금 통화는 했는데 기록은 없다라고 말을 바꿨습니다. 아, 그래요? 네. 통화 기록이 없다라고 또 말을 바꿨군요. 어제는 있다고 분명히 얘기했었는데.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 그럼 누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 이게 진실이 제대로 밝혀질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문제인가 싶기도 한데 이 강용석 후보가 이 청와대와 싸워서 얻을 게 없다. 아니다. 진실은 밝혀야 한다. 이 보수 평론가들의 주장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거짓말했다라고 판정이 나면 이게 또 맞느냐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강용석 후보가 스스로 좀 바보가 되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대통령하고 지금 진실 공방해가지고 싸워서 이긴다고 한들 강용석 후보에게 무슨 득이 있겠냐고요. 청와대와 강용석이 뒤를 쳐가지고 강용석이 지는 것처럼 보인다. 이것도 사실은 위험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일단은 이거는 진위 공방은 가려야 돼요. 진위를 안 가리면요 어떤 경우든 정치 공작의 혐의를 받게 됩니다. 네. 자, 역시 이제 통화의 당사자로 지금 이제 강용석 후보가 지목한 사람이죠. 윤석열 대통령은 통화한 사실이 없다라고 또 얘기를 했죠. 네,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석차 광주로 향하는 KTX 안에서 이 국민의힘 의원들과 식사를 함께 했다고 하는데요. 이 자리에서 통화 논란이 화제가 되자 직접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은 강 후보에 대해서 사법연수원 동기이긴 하지만 교훈이 없었다고 이야기했다고 하는데요. 과거에 특별하게 연락하고 지낸 사이도 아니고 최근에 전혀 통화한 적도 없는데 여러 이야기가 나왔다면서 조금 당황스럽다는 취지로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네. 자, 윤 대통령이 통화한 적이 없다고 하고 또 강용석 후보가 통화 기록이 좀 없다고 또 하니까요. 그래서 어디까지 이제 공방이 이어질지는 모르겠네요. 자, 결국 모든 문제의 시작, 후보 단일화에서 뭐 좀 촉발된 게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단일화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좀 낮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는 강용석 후보를 존중하지만 단일화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 이렇게 말을 아꼈는데요. 경기도민과 당원분들의 생각이 저의 개인적인 판단보단 우위에 있고 중요하다면서 그 목소리를 아직 경청하는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강 후보를 향해서 좀 우호적인 메시지도 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정권 교체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그 미완의 정권 교체가 완결되어야 된다는 마음에 대해서는 함께하는 후보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상대 강용석 후보님도 정권 교체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가 경기도 선거에 임하고 있다라는 마음은 같이 하시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단일화에 대한 부정적인 목소리가 조금 더 큽니다. 성일종 의원은 방향과 가치가 합치할 때 단일화를 하는 것이지 이기기만을 위한 방법으로 단일화를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선을 그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강 후보가 조용히 물러나 주길 바라는 분위기도 감지가 됩니다. 강 후보는 도중에 물러날 생각이 없어 보이죠? 네, 강 후보는 중도 사퇴나 일방적인 사퇴 절대 없다 못을 박았습니다. 단일화를 거부한 건 김은혜 후보다라고 말하면서 제가 있건 없건 당선 자신이 있어서 하는 얘기라면 끝까지 가는 거다라고 했습니다. 또 이 자신이 자유 우파를 대표해서 나왔다고도 주장했는데요. 무소속으로 10% 넘는 득표율을 기록한다면 자유 우파에게 새로운 희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동안 기회주의 우파들이 자유 우파를 태극기 세력 등으로 폄훼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오늘의 톡쏘는 정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강용석, 박근혜 파라 금품 수수, 이준석, 전현직 대통령 파는 게 업이라고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박준우 마커의 주빈입니다. 내일부터 지방선거 선거운동이 시작되죠. 민주당 이재명 선대위원장과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는 자신의 선거 외에도 수도권 지방선거에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까지 지낸 거물급 주자들인 만큼 전체 판세를 이끌어가는 데 주력하는 모양새인데요. 관련 내용을 주민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딱 이 사람이다. 진짜 활동을 한 건데. 뭐야? 진짜 캐릭터 있는 거야. 조립스 배웠다는 거지. 뭐 완전 똑같다. 아는 형님 출연 전에 이 닮은 꼴 찾기 시간이었는데요. 닮은 꼴로 지목된 이들은 이 배우 배정옥 씨가 직접 찾은 이 해외 배우들이라고 합니다. 우리 복국장도 닮은 꼴이 하나 있습니다. 그 패트와 매트라는 캐릭터인데요. 특히 이 왼쪽에 계신 분 제가 진짜 인사드릴 뻔할 정도로 국장과 아주 똑 닮았죠. 참고로 이 닮은 꼴 제보자가 백모 씨라는 건 안 비밀입니다. 오늘 주민은 닮은 꼴 두 사람의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외모가 닮았다는 건 아니고요. 전략이 똑 닮은 정치인들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과 국민의힘 안철수 후보입니다. 저는 안철수 후보가 경기도 선거에 별로 도움 안 될 거라고 봐요. 10년 동안 새정치 울고 드셨는데 지금 맹물밖에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나마 그 맹물밖에 안 나오는 울고 먹은 사골 그 통째로 보수 정당 구정치 세력에게 갖다 바쳤지 않습니까? 이곳 성남은 조커가 판치는 고당시와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공영개발에 탈을 쓴 채 헐값에 토지를 수용한 성남의 조커가 누굽니까? 이 두 사람 같은 지역구에서 맞붙는 것도 아니건만 서로를 향해 거친 발언을 쏟아냈죠. 진짜 배트맨과 조커 마냥 서로가 서로에게 필연적인 관계라도 되는 걸까요? You complete me. 둘 모두 대선 후보였다는 공통점이 있죠. 그리고 쉼표 없이 대선 2달여 만에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에 재등판했다는 것도 똑같은데요. 거기다 본거지를 바꿨다는 점까지 판박입니다. 저의 모든 것을 던져서 인천부터 승리하고 전국 과반 승리를 반드시 이끌겠습니다. 분당갑 지역은 저에게 제2의 고향입니다. 저의 분신이나 마찬가지인 안랩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닮은 점도 많고 체급도 비슷하기 때문일까요? 둘 다 지역구 선거보다는 수도권 지방선거 지원에 공을 들이는 모양새인데요. 특히 이재명 위원장은 직책이 직책인 만큼 국민의힘 전체를 상대하고 있습니다. 이 국민의힘 이 위원장의 출마를 연일 방탄 출마라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이 위원장은 방탄이 필요한 건 오히려 국민의힘이라고 맞섰습니다. 아니 총알도 없는 장난감 총으로 뱉는다고 방탄이 필요합니까? 알겠습니다. 진짜 방탄이 필요한 거는 국민의힘이죠. 뇌물 받아먹고. 네네. 국민의힘 한번 보십시오. 아니 대장동 업자 도와준 것도 국민의힘이고 거기서 뇌물 받아먹은 것도 국민의힘이고. 네네. 아니 자기들이 돈 받아먹은 뇌물 공범들이 저한테 그걸 막으려고 했던 저를 모함하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이 위원장이 줄곧 주창해온 진짜 도둑론이죠. 오늘은 무차별 폭격 말고 정밀 타격도 택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를 정조준한 건데요. 이 대표의 성상납 의혹을 거론했죠. 적어도 이 대표는 민주당의 성비 문제를 비판할 자격이 없다고 쏘아붙였는데요. 만약에 민주당 당대표가 성상납 의혹을 받았다. 그리고 구체적인 근거들이 제시됐다고 하면 아마 민주당은 해체됐을 겁니다. 국민들께서 비판하는 것을 경호하기 100% 받아야 되고 책임져야 되는데 최소한 성상납 의혹받는 여당 대표 또 성추행 또 성희롱 지나가는 부부를 성희롱했던 그런 여당의 대표, 원내대표 이런 분들이 할 얘기는 최소한 아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에게도 은근슬쩍 견제구를 뿌렸습니다. 이렇게 세금 둥둥섬으로 한 차례 선제 타격을 가했었건만 부족했던 모양입니다. 오 후보의 아픈 과거를 들쑤셨는데요. 한명숙 총리하고 오세훈 시장이 처음 서울시장 선거에 맞붙었을 때 여론조사에서 18% 준다고 해서 다 놀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개표해 보니까 0.6% 줬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땅을 치고 회의했죠. 종로의 정세균 오세훈 후보가 이번에 보궐선거에서 경쟁할 때 오세훈이 10몇 % 앞섰잖아요. 결론은 정세균 후보가 13% 넘게 이겼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의 추이를 보면 대체적으로 오 후보가 민주당 송영길 후보를 크게 앞서는 분위기인데요. 하지만 이 위원장은 결국 투표함을 개봉하기 전까지는 승부를 알 수 없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나 봅니다. 이 여권과 선명한 대립각을 세우면서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목적일 텐데요. 반면 인천 계양을 재보선 경쟁자인 윤형선 국민의힘 후보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시작으로 지역을 구석구석 누비고 있죠. 이 늦은 밤 지역군의 상가를 돌며 게릴라 유튜브 라이브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매일 안 보니까 너무 보고 싶어서 오늘 늦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다시 한번 왔어요. 그죠? 자, 우리가 선량하고 품격 있고 그리고 이번 선거 반드시 이겨야죠. 지역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고 이렇게 즉석 연설도 하는 모습입니다. 이 상대인 윤영선 후보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윤 후보, 이 위원장의 의도적인 무시에 독이 올랐나 봅니다. 도발을 감행했는데요. 우리 성남 분당에서 아주 유명하신 분이 거기에서 도전하지 못하고 우리 계양을 정말 만만하게 보고 방탄조끼를 입겠다고 오신다고 합니다. 우리 계양 정말 특정 정당의 놀이터도 전유물도 아니죠. 이걸로는 수위가 좀 낮다 싶었을까요? 이 위원장이 듣기 싫을 법한 말만 골라서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이번 선거 공정과 상식대 범죄 피해자의 선거입니다. 계양 구민의 자존심과 도망온 자의 선거이고요. 25년간 계양을 고민한 사람과 계양에 온 지 25일도 채 안 됐고 언제 계양을 떠날지 모르는 사람의 선거입니다. 이 위원장 평소 같으면 바로 카운터 펀치를 날렸을 텐데요. 그럼에도 이번엔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역구 주민 스킨십에 나섰는데요. 윤 후보는 일절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인천에 와서 하고 싶은 일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일단 인천 계양이 매우 저발전당에 낙후돼 있어서 계양 테크노밸리를 판교 테크노밸리처럼 만들어서 계양을 판교처럼 만들어보자. 안철수 후보도 경기 성남 분당갑의 경쟁자인 이 김병관 민주당 후보에게는 눈길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대장동을 중심으로 이재명 때리기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여러 번에 걸쳐가지고 대장동 주민들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 제대로 진실을 밝히는 게 정말로 중요하지 않습니까?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지금 여당이건 야당이건 관련된 사람들은 모두 처벌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김병관 후보도 윤영선 후보와 마찬가지로 소외감을 느낀 모양입니다. 안 후보의 상대는 자신이라며 날바 철수를 외치고 있는데요. 안내비 여기 있기 때문에 여기에 연고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공색하다. 정치인 안철수는 이제 대한민국에서 사라질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안 후보도 이재명 위원장처럼 도발에 그다지 개의치 않고 있습니다. 김병관 후보도 일단 쉬이 물러서지는 않았는데요. 대장동 관련 맞짱 토론을 제안하면서 다시 한번 관심을 유도했습니다. 전 맞짱 토론을 통해서 제기하고 싶은 문제이고요. 네. 지금 더 이상의 우리 이제 대장동 주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고담시와 같은 비유 이런 것들은 저는 그것도 일종의 구태 정치라고 보여지는데요. 안 후보는 이재명 위원장과의 진실한 토론이 선행돼야 한다고 일축한 상황이죠. 그리고 드디어 오늘 김 후보에 대해 한마디 내놨는데요.
개인적으로 잘 모릅니다. 그리고 또 이력으로 따지더라도 사실 뭐 여러 가지로 차이점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상대 후보들에 대해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이유, 체급이 떨어진 상대와 다퉈봐야 이득이 없다는 판단 때문인데요. 이 위원장이나 안 후보나 다음 정치적 행보를 고려를 했을 때 수도권 선거에서의 승패가 더 중요한 듯합니다. 오늘 주민 한마디는 윤영선 후보와 김병반 후보가 상대인 이재명, 안철수 두 사람에게 띄우는 노래로 정리합니다. 네, 그 아까 그 뭐요? 페트와 매트, 매트와 페트? 페트와 매트에서 매트를 닮으셨습니다. 빨간색 옷을 입은. 그래요. 네. 알았습니다. 그 익명으로 했는데 국장 어떻게 아셨어요? 아니 뭘요? 아까 전혀 몰랐어요. 명찰 보였잖아요. 그리고 예전에 멤버들은 저보고 뭐 엽기토끼라고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그때 눈만 쳐지면 다 닮았다고 뭐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자, 이재명 선대위원장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서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속보로 짚었던 내용인데 성남 FC 구단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이 됐죠. 네, 경기 분당경찰서가 어제 두산건설 본사와 성남FC 구단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진행했습니다. 지난 3월 대선 이후 이 위원장 관련 사건에 대한 경찰의 세 번째 강제 수사고요. 6일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시작을 이틀 앞둔 시점에 이뤄진 것으로 정치권에도 파장이 있을 거라는 분석입니다. 그러면 또 경찰 쪽 설명은 어떤 거예요? 네, 경찰은 이 정해진 수순대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을 뿐 정치적 우려는 전혀 없다 일축을 했는데요. 검찰로부터 성남FC 관련 보완 수사 요구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확보하고 분석해서 진술과 대조하는 일반적인 수사 절차에서 이뤄진 강제 수사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어제 이재명 위원장이 이제 뉴스룸 JTBC와의 인터뷰에서 검찰의 행태를 경찰이 따라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는데 오늘도 비판을 이어갔죠. 네, 그 경찰이 자신에 대한 수사를 속행한 것에 대해서 이 사골 우려 먹는 것이라면서 적당히 우려 먹어야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사골 울고 먹는 거죠. 근데 그것도 적당히 울고 먹어야 되는데 성남 FC 제가 후원을 받은 것도 아니고 성남 FC가 광고 수주를 한 것인데 인허가 한 것은 성남시가 적법하게 아무 문제 없이 한 거고 기업 유치한 거고 또 성남FC는 독자 경영을 하는데 성남시가 100% 예산 책임지는 산하기관 아닙니까? 네. 거기가 열심히 해서 광고 수주했는데 왜 광고 수주했냐. 이거를 뇌물이다. 세상에 내가 받은 것도 아니고 성남 시민이 혜택을 받은 건데 국민의힘이 고발했거든요. 국민의힘이 고발해놓고 3년 동안 수사해서 탈탈 털었는데 아무것도 안 나와서 무혐의 났습니다. 자, 그리고 민주당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과 국민의힘 홍준표 대구시장 후보가 설전을 벌이는 일이 있었다고요? 네, 어제 이 박지원 위원장이 민주당 대구시장 선대위 행사에 참석해서 이 홍준표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를 겨냥한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언제까지 지역주의에 기대서 우려먹을 작정인가? 대구는 사골국이 아니다. 어디서도 오라는 곳이 없으니 다시 대구로 왔다. 이렇게 비판을 한 겁니다. 네, 홍준표 후보는 4글자 입장을 내면서 불쾌감을 감추지 못했는데요. 홍 후보가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 청년의 꿈에 박 비대위원장 관련 질문이 올라오자 가짜나서라는 댓글을 달았습니다. 또 민주당이 박지원을 이준석 대표처럼 키우려 한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도 그게 뭔 소리냐 턱도 없다 일축을 했습니다. 네, 조금 전에 그 맞춤법이 맞는 거예요? 가짜나서? 뭐 그렇게 홍준표 후보가 쓴 글이었고요. 자, 좋습니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4시 4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좀 챙겨요. 둘이 상의해서. 네. 네.